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3세 시어머니가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에게 조용히 고하는 이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헌신과 당연함 사이 그 미묘한 선을 넘은 순간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셔. 짐도 없어. 통장도 도장도 서류도 전부 없어요. 인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한서연은 가방을 내던지듯 바닥에 놓았습니다. 3박 4일간의 가족 여행,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이 갑자기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연은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가지런했습니다. 소파 위 쿠션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어색한 고요함이 집안 가득 내려앉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 부엌에서 풍기던 된장찌개 냄새, 복도에서 들리던 작은 기침 소리. 이 모든 일상의 소리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딸 할인이 가방을 메고 서서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도 멀뚱히 현관에 서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안쪽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이정화의 방.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부터 이미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 비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역시 비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챙겨두던 약 봉지들, 돋보기, 안경집, 작은 손거울, 30년을 함께한 낡은 묵주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걸려있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흑백 사진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네모난 변색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달력도 메모지도 볼펜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흰 봉투 한 장.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서연은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특유의 반듯한 글씨체였습니다. 서연아, 20년 동안 잘 보았다. 이제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지. 두 줄. 고작 두 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줄이 서연의 속을 그대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남편 박도윤이 방문 앞까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편지를 접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냥요. 요양도 좀 하실 겸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댁에 가 계신데요. 짐을 싹 빼고요? 통장까지 들고 가셨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윤의 의심 섞인 시선이 빈 서랍과 텅 빈 옷장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셨다. 아니, 알고 계셨다. 서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계좌의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그인 시도 3회 실패.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겼습니다.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랍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정화 명의의 통장들, 인감도장, 부동산 등기 서류,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서연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과 거실에 서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서연은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것을. 시어머니 이정화는 올해로 73입니다. 평생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힘으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손이 야무지고 말수는 적지만 계산만큼은 정확하고 예리한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서연은 46살입니다. 결혼 전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일했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 살림과 전업 육아를 맡으며 이 집의 버팀목은 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온 사람입니다. 결혼 초기 서연은 반짝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삽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정한 말들의 정화는 고마웠습니다. 우리 애가 눈이 밝지.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나도 이제 편하게 늙겠구나. 동네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말투는 미세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봐줘야지. 어머니 방은 이쪽 작은 방으로 옮기실게요. 애들이 커서 공부방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래야지.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요. 어머니 좀 보태주세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손주들도 키워야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탁의 끝에 있던 죄송해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이라는 공기가 서서히 집안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이 집이 굴러가기나 했을까? 시어머니 혼자였으면 외롭게 늙었을 텐데. 20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 재산 조금 정도는 당연히 내 몫이지. 그 생각은 조금씩 그러나 아주 깊게 파고들어. 정화의 이름이 적힌 통장과 이 집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될 보상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난 희생했어. 난 버텼어. 난 자격이 있어.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 몰래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또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세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요. 정화는 그때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내 아들 며느리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복도 너머 서연의 방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화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팀장님. 어머니 명의 집이고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위임장 처리만 도와주시면 담보 잡는 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화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싱크대에 쨍 하고 부딪혔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은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니는 요즘 좀 깜빡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고요. 제가 대신하는 게 서로 편하죠. 뭐 20년 모신 대가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도. 하하. 그 말에서는 농담의 온기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을까? 아니면 너무 의지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50년 지기 친구 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 이제 좀 겁난다.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친구는 다음 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법은 언니 같은 사람 지켜주려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이상한 서류 내밀면 절대 그냥 찍지 말고 말부터 다 녹음해. 증거 모아둬. 그 후로 몇 주 동안 정화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도장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클릭. 어머니는 잘 모르셔서 은행 상담 제가 대신 들을게요. 클릭. 나중에 집 정리할 때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편하잖아요. 클릭. 이런 말들이 그대로 파일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서연이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 한 장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위임장. 이정화 일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며느리 한서연에게 위임함. 어머니 사인만 하시면 돼요. 요즘 노인들 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면 복잡하거든요. 정화는 펜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내가 쓸 줄 안다. 내일 직접 은행 가서 알아볼게.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맙지도 않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 존엄은 내가 지키겠다. 정화는 친구 미숙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위임장 사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먼저 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싸게 매도해 빠르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돈의 일부는 손주 할인과 준호의 교육비 신탁 계좌로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일부는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하는 아들 도윤의 재기 자금으로 별도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이혼 후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확보했습니다. 위임장은 법적으로 취소했고 인감도 재등록했습니다. 서연이 손댈 수 있는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계좌는 모두 서연이 알지 못하는 새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비밀번호도 전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통장 거래 내역, 복사본, 서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메모들. 그리고 편지 2통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도윤에게. 도윤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는 게 슬프다.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판단해라. 엄마는 내가 바른 사람으로 다시 서길 바란다. 또 하나는 서연에게. 서연아, 20년 고생했겠지. 하지만 사람을 당연한 통장으로 본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 대신 내 양심이 너를 평생 괴롭히도록 두겠다. 가족 여행 마지막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남편 사진, 중요 서류를 담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 손주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젠 아니다. 정화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위해 살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과 도윤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법률사무소. 상자를 열자 USB와 편지 2통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모신 대가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도. 두 번째 파일, 어머니는 요즘 깜빡하세요. 세 번째 파일, 제 이름으로 하는 게 편하죠.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야? 편지를 읽은 도윤은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양육권, 아버지에게 위자료 없음. 정화는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조항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감옥 말고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살게 두겠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해안 도시 정화는 소박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지역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도윤과 손주 할인 준호가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매번 찾아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됐다 인제.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어머니로 보는 게 난 고맙다. 할인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 절대 쉽게 속지 않게 돕고 싶어요. 노인 인권 변호하는 사회복지사 될 거예요. 준호는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노인 재산 보호 전문 변호사 할래요. 위임장 악용이나 재산 편취 같은 거 제대로 막는 변호사요. 정화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 길을 간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다. 어느 날 오후 요양병원 식당 앞을 지나가던 정화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낡은 앞치마, 설거지하는 뒷모습. 어머님. 서연이었습니다. 돌아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손에는 설거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남들 돌보는 법 이제야 제대로 배우는 중이에요. 정화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했던 짓 잊진 않아. 그렇다고 평생 미워하며 살기도 싫다. 내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신 2번 다시 누구를 당연하게 쓰지 마라.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거다. 그날 밤 정화는 창가에 앉아 혼잣말로 정리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썩히지 않기 위한 거였구나. 주말 가족 식사 자리, 정화는 손주들과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들아, 가족이 뭔지 아니? 피오? 같이 사는 사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야. 늙었다고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티 낸다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기억해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따뜻한 국을 떠서 손주들 그릇에 담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릿속에 남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결국 나를 지켰어.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자기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화는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73세 이정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까지 가져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헌신에는 감사가, 돌봄에는 존중이, 시간에는 기억이 따라와야 합니다.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기에 믿고 싶어서 침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하는 순간 가족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